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투두리스트 앱을 처음에 간단한 기능에서부터 기능을 조금씩 추가해가는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그 보관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그대로,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SQLite를 사용을 하면서 좀 느껴야 돼요. 아, 이게 파일을 사용할 때하고 DB를 사용할 때가 어떻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파일을 사용하면 안 좋고 DB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텍스트 파일로 다루기가 굉장히 적절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텍스트 파일로 다루기에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투두리스트 앱에 그 투두리스트.txt로 파일을 다루는, 데이터를 그렇게 파일에 저장하는 방식에서는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단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점은 일단 단순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열었을 때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도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내 눈으로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텍스트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면들이 장점이에요. 다루기 쉽고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바로 파일의 내용을 직접 고칠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대한 임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도. 물론 그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를 마음대로 바꾼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약점, 단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투두리스트 어플이 시작이 될 때, 즉 메뉴를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로드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전부 다 읽어서 데이터를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담은 그 어레이 리스트에 담은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다루다가 끝나기 전에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즉 읽어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투두리스트 어플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뭐 10개, 20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의 라인 수가 그만큼 커지겠죠. 10,000개면 10,000라인짜리 데이터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1000개건 10,000개건 데이터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어레이 리스트로 끌고 와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처럼 진행을 하면 좀 이상하죠.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CRUD 추가하고 읽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어레이 리스트로 담아놓고 움직여야 된다?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일로 데이터를 다룰 때하고 DB로 데이터를 다룰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담아서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추측이 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DB, 그 다음에 파일, 양쪽에 어느 쪽이 더 좋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DB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단점은 다루는 방법이 텍스트 파일에 비해서는 약간 복잡하다. 그리고 SQL 같은 그런 특별한 DB를 다루기 위한 그 DB 조작 언어, DB를 다루는 언어들을 익혀야 된다. 뭐 이런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DB를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DB를 어떤 형태로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정 관리 앱 사용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일정을 핸드폰이 아닌 PC나 태블릿으로 내 계정을 들어갔을 때 내가 투두리스트에 올려놓은 일정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는 앱이 있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앱 중에. 그러니까 그런 앱들 보면 뭐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핸드폰의 캘린더 앱에서도 보여지지만 PC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데이터가 내가 사용하는 어플 안에서 로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특별한 저장소에 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B를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은 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SQLite를 지금 채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을 했어요.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하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그래도 쓸만한. 하지만 SQLite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얘는 로컬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해서 SQLite로 쌓여진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어플에서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로컬 저장소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말 때는 팀 프로젝트로 웹 서비스를 연결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는 SQLite를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SQLite를 하게 되면 로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SQLite를 다른 쪽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거나 뭔가 인터넷상에 연결된 채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를테면 뭐 GitHub의 원격 저장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하면 SQLite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MySQL을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실습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연결되기 때문에 자 처음에 자바하고 SQLite를 어떻게 연동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죠.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DB를 만들어야 되겠죠. DB를 만들려면 DB를 설계해야 되겠죠. 이 DB에는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테이블 안에는 어떤 필드로 구성된 레코드들이 들어갈까라는 부분을 설계해서 DB 파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젝트 안에 DB 파일을 복사하죠. 그래서 .db 파일이 프로젝트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프로젝트에서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로 로컬 데이터 저장소로 그 SQLite DB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준비가 되었으면 자바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DB 커넥션이라는 거를 맺어요. 그러니까 DB가 이거는 커넥션을 맺는 거는 SQLite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법이나 사용하는 메소드는 달라져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흐름은 동일해요. 그래서 db라는 어떤 파일이라는 .db라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특정한 SQL 문장을 통해서 뭔가 다루기 위한 과정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db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db 커넥션이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SQLite는 db 파일 이름을 하나 정해놓고, 물론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직접 넣어도 상관없어요. db 파일 이름을 넣고 SQLite라는 JDBC의 SQLite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 db 파일을 열어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의 get 커넥션을 통해서 커넥션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커넥션이 모든 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커넥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SQL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DB를 안 배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SQL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가능하면 다루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SQL이, 간단한 SQL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RUD에서 read에 해당되는 게 select잖아요. 그럼 select all from 하고 특정한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어떤 특정한 조건. 이게 가장 간단한 select 부문이에요. 이 where절이 없으면은 그냥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읽어내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SQL 커넥션을 통해서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장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stmt라는 객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reate state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제 비어있는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쿼리 문장을 하나 구상을 해요. 그래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냥 짧게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쿼리. 우리말로는 질의라고 해요. 질의. 질문한다라는 그런 뜻에. 그래서 db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게 SQL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레코드를 내가 다 읽어내고 싶다 라고 하는 문장 하나를 완성을 하고, 그 완성한 문장을 이 방금 전에 만든 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의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에다가 파라미터로 이 문장을 딱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read잖아요. read이기 때문에 read는 리턴 값이 필요하죠. 리턴 값이 읽혀진 DB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낸 내용이 리턴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먼트에 execute query를 실행을 하고 나면 그 결과 값이 set으로 나옵니다. result set이라는 객체로 나와요. 그래서 RS 객체 안에 들어있는 뭔가 한 주씩 한 주씩 들어있다. 여러분들 DB 브라우저 사용을 해봤잖아요. DB 브라우저에서 탭을 내용을 보기 그러면 그 내용이 탭을 표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 표가 한 주씩 들어있는 세트가 리절트 셋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리드 기능은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리드 기능 이외에 CRUD 중에 create, update, delete 같은 경우의 기능은 create, update, delete 뭐가 다르냐? create 새로운 레코드 하나를 추가해라. 그러면 결과는 추가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그쵸? 그 다음에 update 특정한 레코드의 내용을 이러이러하게 변경해라. 그럼 결과 값은 변경됐다 안 됐다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delete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러면 결과값은 삭제했다 못했다. 그래가지고 read 같은 경우에는 읽어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select 가지고 와 그랬더니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 세트로 뭔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CUD에 해당되는 기능은요, 결과값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int로 받습니다. int로. 그래서 뭐 카운트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카운트라기보다는 그냥 그 결과가 뭔가 어떻게 되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레코드의 개수가 몇 개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숫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숫자가 한 개라도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제대로 수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카운트 값을 가지고 결과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스테이트먼트를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위에 똑같죠. 그런데 SQL 문장이 종류가 달라요. 얘는 insert, create죠. 그 다음에 update는 update, 그리고 delete는 똑같이 delete. 그래서 이런 CUD에 해당되는 SQL 문장을 쭉 사용을 하면, 그러고 나서 똑같이 쿼리를 던지게 되면 그러면 얘는 카운트가 날라오는데, 보세요.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던지면 result set이 날라오고요. 리턴되고,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인테저가 날라옵니다. execute update라고 해가지고 얘는 업데이트인가 보다 그러면 execute 뭐 insert나 delete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쿼리를 실행하는, 스테이트먼트의 쿼리를 실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execute query, 하나는 execute update.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SQL을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결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얘기했던 read 같은 경우에는 select를 통해서 result set이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result set은 우리가 뭐 스캐너 같은 데서 next, next, int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레코드들의 셋이에요. 그러니까 result set은 하나의 레코드들의 셋이고, 레코드 안에는 필드 단위로 데이터들이 컬렉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S의 next라는 걸 한 번을 하게 되면, 자, 읽어드린 레코드 한 줄 읽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S next 하게 되면은 이 레코드 셋의 현재 포인터가 그 파일을 읽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파일도 한 줄씩 읽으면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레코드 셋도, 그 리절트 셋도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를 읽어와서 그 레코드 안에 들어있는 RS의 여러 가지 게터들이 있습니다. 게터 메소드 중에 타입에 따라서 내가 숫자를 읽어오겠다 그러면 getInt, 문자열, 텍스트를 읽어오겠다 그러면 getString, 이런 식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씁니다. 물론 데이트 타임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도 있는데, 우리는 SQLite 가지고 기본적으로 숫자 아니면 텍스트, 그래서 int하고 string 정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getInt하고 getString을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DB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문장을, 여러 문장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변수를 가지고 와서 그 변수를 내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read는 이렇게 다루면 되는 거고, C하고 UD, create, update, 그 다음에 delete,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리턴되는 값이 execute update를 실행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숫자를 가지고 0 이상이면 뭔가 쿼리가 성공한 상태라고 조건문을 처리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실패한 거에 해당되는 그 쿼리의 실패에 따라서 결과를 적절하게 화면에 표시하거나 뭔가 프로그램에 뭔가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진행이 됐으면 끝나고 이 스테이트먼트는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statement.close. 물론 여기 나와 있던 커넥션도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는 커넥션도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과 스테이트먼트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닫는다. 파일을 열었다가 닫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익숙해질 만큼 연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create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SQL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SQL 문장에 여러분들 연습했던 그 코드입니다. G 아티스트라는 테이블에 방탄소년단 남성이고 2010년대 활동했고 2013년에 데뷔했다. 그 다음에 이건 오늘 날짜 뭐 이런 식으로 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연습을 여러분들 그대로 해봤을 텐데, 자, 이 쿼리 문장, SQL 문장을 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쿼리를 날려요. 얘는 인서트 쿼리이기 때문에 SQL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 문장을, SQL 문장을 그대로 날려서 실행을 시키고 나서 결과값을 가지고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스테이트먼트 클로즈를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prepared statement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둘 다 실행하는 모습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짜는 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뻐 보일까라는 약간 그 체계적 우아함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쿼리 문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서 쿼리 내용에다가 방탄소년단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변수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입력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DB 쿼리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는 그냥 하드 코딩 해가지고 내용을 직접 집어넣지만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변수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받아와서 이 문장을 만들어내려면은 다운표 닫고 그다음에 플러스 변수 이름에 다시 다운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을 짜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번거롭냐면 여러분들 해봐서 알 거예요. 다운표 빼먹어가지고 컴파일 에러 나는 경우 빨간색 밑줄 그어지면서 다운표 개수 안 맞는다 그러고 막 앞에서부터 다시 다운표 하나둘씩 개수 세고 이랬던 거 기억날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다운표 개수 안 맞아서 확인하는 작업을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DB 쿼리를 다루는 코드에서는요, 저렇게 다운표 개수 맞추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고 prepared statement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쿼리 문장을 그대로 쓰는데 SQL 문장에서 내가 변수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물음표만 찍어 놓는 거예요. 물음표 지금 4개가 나란히 찍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만들 때 생성자에다가 이 해당되는 prepared 문장으로 사용되는 물음표가 들어있는 구문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물음표가 들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1, 2, 3, 4 위치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다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다가 방탄소년단이라는 거 대신에 내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스트링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받아서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막 꾸며가지고 플러스 해서 괄호 맞추고 다운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놓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변수 스트링 1, 스트링 2, 스트링 3, 뭐 스트링 4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짜임새가 있는 체계적인 코딩이 되는 그런 용도로 prepared statement를 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거는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얘는 실행할 때 쿼리 문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쿼리 문장을 실행할 때 바로 날리지만 prepared statement는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 쿼리를 올려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set 스트링을 통해 가지고 set 스트링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실행은 그냥 실행을 해요. prepared statement 안에 이미 완성된 쿼리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내장된 그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QL 문장을 처음에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용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만큼에서 완성을 시키고 나서 자 완성된 쿼리를 실행을 해.
뒤에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여주는 내용은 익혀야 되는 거죠.